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예비시댁의 큰 어머니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만행으로 인해 결국 파혼으로 치달았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예비시댁으로 인해 파혼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굳이 묻는다면 예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누이 시동생도 아니고 바로 남자친구의 큰 어머니 때문입니다. 참 그 대상이 어이없지요. 좀 더 따져보자면 중간 역할 못한 예비 시댁 식구들 때문이라는 게 맞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친구와 만났고 서로가 결혼 상대라고 생각했기에 자연스레 결혼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도 별 탈 없이 지나갔고 식장 예약, 신혼여행지 선택 등등 설레어 하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도 참 좋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인자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해 가족이 되고 나면 제가 모르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 제가 느낀 시부모님은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도 시동생도 묻어냈어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가며 적절히 교류하는 딱 일반적인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별난 가족들도 많고 며느리 보며 못 잡아먹어 난리인 집들도 있던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음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들 정말 많죠? 그 안에서 자체 브랜드로 개인 카페를 하고 계십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일관된 분위기가 아닌 저희 엄마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꾸며진 곳이다 보니 손님들도 꾸준하고 두 분 사시는데 어려움 없을 만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부모님께서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며 함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혹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셨다고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좋다고 하고 약속된 날짜에 갔습니다. 꽃등심에 한우 특수 부위까지 정말 맛있는 고기들이 잔뜩이더군요. 그렇게 모두 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 철저히 손님 대하듯 하셨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거니와 수저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선 본인이 직접 다 할 거라면서요. 오히려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들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도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한창 다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장을 누릅니다. 어머니께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가 하면서 나가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살짝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오시네요. 그러면서 아유 오늘 무슨 날이야? 어쩜 이렇게 다 모여있어? 그런데 쟤는 누구야? 처음 보네? 라고 하면서 저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며느리 될 아이라며 절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큰 어머니시라고 하시네요. 남편의 큰 어머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당황하시며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고 큰어머니께서는 지나는 길에 심심해서 들렸다며 자신이 못 올 때라도 왔냐며 왜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온 큰 어머니는 제가 궁금하셨는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시네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더니 아이 그거 해서 밥벌이나 되겠어? 나중에 우리 조카가 처가 먹여 살리느라 등골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커피도 일일이 볶아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카페에서 파는 빵도 매일 아침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단골도 있고 해서 매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이 그래?
아이, 맛있나 보네. 그 맛 참 궁금하네. 그래, 카페가 정확히 어디에 있니? 이름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당장 말하라는 듯 단호하게 물으시는 데다 어른이시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우리도 모른다고, 아무래도 동네 장사인데 예비 사돈들이 벌써부터 그곳을 안다고 하면 괜히 부담될지도 모르니 나중에나 물으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큰 어머니께서 부담 갈 게 뭐 있냐고, 뭐 하나를 사줘도 직접 가서 팔아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누가 가서 잡아먹길 하냐고, 어디냐고 계속 물으십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난감해 쩔쩔 매시는 게 보기 좀 그래. 그냥 저희 부모님 매장을 알려드렸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저희 카페를 아신들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큰어머니는 그거 알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나 입을 꾹 다물었었냐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곤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의 등장에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리 많지 긴장하시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예비 시부모님보다 손 위라 어려우신가 하고는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그날따라 저희 엄마 낯빛이 영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십니다. 잠들 때까지도 평소보다 말도 없고 의기소침한 엄마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며칠을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어딘가 불편하고 힘든데 매일 일을 해 그러신가 싶어서 월차를 하루 내었습니다. 엄마를 쉬게 하고 제가 대신 카페 일을 하려고요. 그런데 엄마가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나가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면서 자꾸만 됐다고 하시네요. 아빠는 새벽에 빵을 만들고 저녁에 알바생이랑 일을 하고 낮에는 엄마 혼자 하십니다. 엄마의 고집에 카페에 따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엄마가 신경이 쓰여 뒤늦게 카페에 가 보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일하시는 게 버거우신가 싶어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카페에 남자친구의 큰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명의 지인과 왔습니다. 좋게 8에서 10명은 되어 보이는데 각각 커피에 빵까지 해서 매장을 거의 다 차지해 앉았더라고요. 게다가 왁자지껄 어찌나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지 다른 손님들은 없었어요. 가끔 테이크아웃 해가는 손님들만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는데 종종 엄마는 커피를 리필해 주는 듯 했고 빵도 중간중간 더 주문해 먹는 듯 했는데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카페 특성상 주문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왠지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처음에 시킨 저 많은 음료와 빵은 계산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갔고 절 보더니 엄마는 화들짝 놀라고 큰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제게 왔니? 오늘 출근 안 했어? 라고 하십니다. 제가 좀 떨어져 지켜봐 계산하는 모습을 미처 못 봤나 싶어 포스를 살펴보니 전혀 계산이 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저만은 음료와 커피 모두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왜 계산을 안 받았어? 저기 있는 저거 모두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안절부절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니네 그건 내가 그냥 드시라고 드린 거야. 우리 사위 큰 어머니시라기에 맛 좀 봐보라고 드렸어. 라고 합니다. 저걸 다? 몇 개를 서비스로 드렸다면 모르겠지만 저게 다 얼마야. 엄마 그러면 안 돼. 큰어머니 가시기 전에 계산해 주실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어머니께서 뭐? 아이고 얼척이 없네. 커피랑 빵 쪼가리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돈을 받아.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동네에 소문나는 거야. 저 집은 항상 손님이 많아서 가서 먹을 자리도 없다.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으려고 줄을 선다고. 큰어머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테이블 다 붙여 앉아 자리 다 차지하는 바람에 오고 싶은 손님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오지랖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가시기 전에 계산만 해주세요. 뭐? 오지랖? 너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니? 아니, 에이미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시댁 어른한테 이런 말이나 쓰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제게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 다물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자식 생각해서 이따위 상황에 꾹 참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저의 엄마 생각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만약 예비 시어머니가 그랬어도 전 똑같이 했을 건데 어이없게도 예비 큰 어머니가 이러시니 더더욱 할 말은 해야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어이가 없다는 둥, 되바라졌다는 둥 저에 대해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시더라고요. 제 행동에 화가 나셨는지 조카 며느리 될 집이라서 와서 팔아줬더니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며 일어나 나가시길래 계산하시라고 하니 얘가 진짜 왜 이래? 여기 너희 가게잖아. 우리가 와서 이렇게 벅적벅적한 분위기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돈을 받는다고? 너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자신 같았으면 제가 계산할 테니 안녕히 가세요 했겠다고 하며 큰 어머니를 부추기시네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셨으면 계산을 하셔야죠. 모두 54,500원입니다. 아, 진짜 말기 못 알아먹네.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한테 받아. 사돈 댁 와서 이만큼 분위기 잡아준 것만으로도 난 그것보다 더 돈을 받아야 해. 알아?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여기 오지도 않으셨는데 어머니께 받으시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외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나가시면 무전 취식이니 신고할 거예요. 뭐? 신고? 야, 해봐. 누가 안 준대? 네 시어머니한테 받으라고. 라고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고했어요. 무전 취식으로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냐고 했지만 이미 이전에도 몇 번 저렇게 다녀가셨다고 하고 제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나오시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시댁에서 큰어머니를 마주치고 난 이후 큰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꼴로 사람들을 끌고 저희 카페에 와서는 제게 받으라고 하며 커피와 빵을 먹고 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번만 그러겠지 싶어 그냥 드렸는데 계속 오시더래요. 와서는 어찌나 크게 떠드는지 단골 손님들도 그냥 가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어쨌든 저의 시댁 식구가 되실 분이라 혹시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절 힘들게 하실까 걱정이 되어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도 말라고 내가 내 앞가림 알아서 잘하고 부당한 상황은 참고 있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신고한 내역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큰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피우셨다면서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고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하시기에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큰어머니께서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오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어머니는 저희 카페에 와서 그간 돈을 내지 않고 먹었던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예비시댁에 예단이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몸에 와 닿는 날이더군요. 설레기도 하고 떨려하기도 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고 보니 큰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껄끄러웠기에 더 그랬습니다. 큰어머니와 큰아버님이 소파에 마치 시부모님인 듯 앉아있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예단과 예단비를 가지고 가니 큰어머니가 먼저 열어보시네요. 그리곤 왜 은수저는 없냐, 예단비는 고작 이거냐,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하시는데 막상 시부모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큰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요. 요게 정말 되바라졌네. 전에도 그러더니 너 내가 만만하니? 큰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시부모님께 예단을 드리는 날인데 왜 큰어머니가 그러시나 싶어서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보겠다는데 뭐 꼽니? 전 저희 시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거라서요. 그러자 큰 어머니께서 쌩 난리를 치더군요. 큰 아버님까지 옆에 있어서인지 더 기고만장이십니다. 큰 어머님의 언성에 박자라도 맞추듯 큰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시네요. 제가 큰 어머니께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기만 하지 아무 말도 못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열어보시고 어머님이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그 말에도 안절부절하십니다. 그러자 큰 어머니께서 야, 이 멍청아. 넌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너희 시부모는 결정권이 없어. 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왜인 줄 알아? 어려서 우리 남편이 부모님 일찍 여의고 너희 시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다 키우다시피 했어. 그러니 우리 남편이 너희 시아버지 부모나 다름없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건 알겠지? 게다 사업하다 콜락 말아먹었을 때 우리 아니었으면 모두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야. 우리가 그 정도 역할 해줬으면 이럴 권리는 있지 않겠냐? 그냥 속 편하게 시부모가 각 둘씩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말인데 명절에 우리 집으로 와. 너희 시부모도 우리 집으로 올 거다. 와서 명절 지내고 명절 다음날 가면 될 거야. 참 황당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형님, 저희 사업 망했을 때 도와주셨던 건 저희가 모두 갚았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좀 난감하네요. 뭐? 모두 갚았다고? 그 세월이 어딘데 이자 한 푼 주질 않고 갚긴 뭘 갚아? 몰라. 갚았다고 해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난 다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겠어. 큰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아버님을 쳐다보니 아버님은 마른 기침을 하십니다. 남자친구도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왔다가는 시부모 두 쌍에 이리저리 덩달아 눈치 보며 기도 못 펴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남편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제 말에 큰 어머니께서 인상을 팍 쓰며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확 지르며 예단비 내놓으라고 하고는 가지고 갔던 예단비와 예단을 모두 챙겨 나왔습니다.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연들을 찾으며 쌩 난리를 치시기에 사람 잘못 봤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일전에 날 겪어봤는데도 모르겠냐며 쏟아 부어주고 왔습니다. 나가던 절 쫓아 남자친구가 따라오길래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늘 일은 잊어달라고 큰어머니가 집에 몇 번이나 오겠냐고 하기에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희 가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큰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시고 큰어머니가 기가 세서 다들 어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까지 이런 상황을 겪게 하냐며 내 앞날이 훤히 그려져 아무래도 결혼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런 집인 줄 알고 나서도 결혼을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뜯어 말렸을 거라면서 이쯤에서 모든 걸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알고 이미 계약하고 한 것들은 빠르게 모두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큰어머니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시부모가 그렇게 줏대가 없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의견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이라 제가 너무 고생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사이를 끝내고 파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큰어머니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집안은 정말 특이해서 큰어머니가 실세였기에 살면서 평생 부딪히며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동안은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해 보자고 했지만 확신이 없어 그 손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그 일이 벌써 3년 전이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솔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3년 전 그 일이 떠오르더군요. 이 사람과도 만나다 인연이라면 결혼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다 보니 제가 상대 집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알아봐야 할까 싶은 생각이 앞서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